폭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라고 하죠. 오늘의 기후는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봅니다.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과 연관이 깊은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역 이름 맞히기 퀴즈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에 있어요. 명소로는 법성포가 있고요. 법성포 굴비 유명하죠. 굴비의 본고장으로 땡땡굴비라고 합니다. 또 청보리가 잘 자라는 지역이라서 청보리 사료로 키운 젖소와 한우로도 유명한데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영광, 2번 수원. 오늘은 힌트가 없습니다. 지역 이름 맞히기 퀴즈예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명소로는 법성포가 있고요. 굴비의 본고장으로 땡땡굴비가 유명합니다. 청보리가 잘 자라는 지역이라 청보리 사료로 키운 젖소와 한우로도 유명한데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영광, 2번 수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선물로 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오늘 기후미식회 잘 들으시면 바로 정답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정답 발표를 2부에 하니까 1부에서 쭉 들으시면서 아무 때나 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1번 영광, 2번 수원. 네. 오늘 기후미식회는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2년, 2024년 두 번에 걸쳐서 목장 치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전남 미르 목장의 김용철, 김경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 비도 좀 추적추적하고 오는데 수원까지 오시느라 길 멀지 않으셨나요? 예, 좀 멀긴 한데요. 네. 차가 밀리지 않아서 수월하게 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2년 연속으로 참발효 어워즈에서 목장 치즈로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께 두 분 소개를 간단하게 각자 해주신다면. 예, 저는 영광에서 젖소 목장을 하면서 가공과 체험을 더불어 하는 융복합 산원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철이라 그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안사람 김경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사람이라고 그 겸손하게 소개하셨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목장 일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 가공과 체험을 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목장이나 뭐 발효 식품 만드는 분들이나 참발효 어워즈에서 상 받은 분들 오실 때 보면 꼭 같이 오세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 같아요, 그게 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한데 여기 목장 이름이 미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 목장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복룡동이거든요. 복룡동이요. 예, 엎드릴 복자 용용자에서 용이 엎드려 있는 이제 동네다 해서 이제 복룡동인데 네네. 저희 목장이 그 용 등에다가 목장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용을 이제 우리 말로 해서 이제 미르 목장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그럼 목장 위치가 지금 용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용을 네. 탄 자리. 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순수말로 용이 미르라고 하는데 네. 또 러시아 말로도 의미가 있다고 왜 하셨더라고요. 그저 러시아 우주정거장 이름이 미르였었잖아요. 미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말로는 공동체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도 좋고 네. 공동체도 좋고 예. 그래서 네, 세계라는 뜻도 있다고 하던데 이 미르 목장이 이름만 이쁜 게 아니라 의미도 대단하네요. 위치가 정말 대단하네요. 용허리에 딱 앉아 계신. 네. 그 목장을 30년 이상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예. 모든 일이 3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하는 건 다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장은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들어보면 정말 힘든 일 같던데 30년 동안 이렇게 목장을 꾸준히 키워오신 과정이 녹록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는지요? 제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이요? 예, 그 이제 넓은 들과 밭이 있는 데서 이제 소를 키우고 싶어서 영광으로 이제 88년도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원래 영광이 고향이었던 게 아니라 네, 대전에서. 대전이 고향인데. 네. 이제 첫 딸을 88년도 10월 3일 날 대전에서 나서 그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영광을 내려갔는데 네. 이제 안 해보던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막노동을 해가면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 모아가지고 이제 16마리가 되던 2년 차부터 이제 목장에 전념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이제 36년 동안 이제 소 돌보는 일만 이제 전념을 했는데 목장 일이라는 것이 이제 생물체라 일요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 365일 목장을 비울 수 없다 보니까 36년 동안 명절 때 대전을 한 번도 못 올라온 것 같아요. 대전하고 영광이 이렇게 많이 멀진 않은데, 야 그렇구나. 네, 그런 애환이 있죠. 네, 진짜 휴일 없이 일을 하셨던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그래서 막노동까지 하시면서 처음에는 한 마리 한 마리 사모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대단한 애정으로 목장을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이름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1호로 지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하신 것도 대단하셨고, 처음에 이렇게 몇 년은 막노동을 하면서 송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 늘려서 진짜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대단하시다 했는데, 그것도 그냥 많이 키우려고 막 하신 게 아니라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이라고 하니까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첫 딸을 데리고 이제 영광에 내려갈 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네네. 소 젖잔 우유를 이제 딸한테 먹이는데 내 딸한테 먹이는 우유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장 주변에 제초제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소를 좀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게 좀 건강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장에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도롱뇽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친환경을 이제 한다는 자체가 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이 즐거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그냥 제초제 없이 목장 주변을 친환경으로 가꾸기 시작했죠. 와, 그 참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이에게 직접 우유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자 하시다가 농약을 안 뿌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딧불이도 날아다니고 도룡농도 다녔다고요. 근데 그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손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이게 정말 힘들다고 하시던데. 몸이 안 나만합니다. 이제 제초제를 안 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그 풀 베는 기계로 목장 주변에 이렇게 풀을 베다 보면은 보름 단위로 한 번씩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 힘들죠. 목장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제초제 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체험 오는 아이들한테도 건강에 이제 위협이 될 테고, 다음에 이제 목장의 동물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잔재가 남으면 우유에도 검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렇구나. 와, 그러니까 아까 체험하고 그 치즈 만드는 가공하고 이걸 다 겸하고 있다 목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겸하다 보니까 또 더 친환경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친환경 청보리를 젖소 사료로 먹인다고 나오던데요. 청보리를 먹으면 젖소가 좀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2000년대에 이제 시범적으로 그 보리를 이제 그 시범적으로 소한테 이제 한번 먹여보기 시작했는데, 네. 의외로 이제 기호성이 좋아서 소들이 잘 먹고, 또 이제 그걸 기회로 이제 농진청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청보리를 숙성시켜서 먹이면은 네. 영양가가 뭐 수입해 들어오는 건초에 비해서 결코 낮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화도 좀 전략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이제 겨울 소득이 네. 이제 보리를 심으면은 이제 소득으로 들어오는데 보리 수매를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한테 먹이는 보리를 갈아서 농가 소득도 하고, 또 우리 축산 농가도 저 외화 전략 차원 겸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영광이 보리 특구로 지정된 지가 벌써 16년 전인데요. 16년 전에 전남 영광이 보리 특구였었나요? 그 보리 특구의 그 명성을 지금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전국 보리 재배 면적이 제일 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리를 숙성시켜서 이제 한우를 먹이고, 네. 그 이제 청보리 한우라고 브랜드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젖소에게 그 보리를 쭉 먹이다 보니까 이제 소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유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먹이다 보니까 우유가 담백하고 좀 그 부드러운 향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드러운 향이 나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면 그 맛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먹이게 있죠. 이게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도 좋은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2부에서 영광 미르목장의 김용철, 김경미 선생님께 또 이야기 이어서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아까 퀴즈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친환경 청보리를 먹여서 젖소를 키우고 체험형 목장 운영하시면서 치즈도 만드시는 미르 목장의 주인 김용철, 김경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8363님이 김용철 선생님 치즈를 파는 곳이 임실인가요?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셨는데, 치즈를 담당하는 분은 김경미 선생님이시래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성 님이 영광하면 영광굴비죠. 보리굴비. 치즈도 생산을 하시는군요. 그러셨고요. 3717님 마침 퀴즈에 제 고향이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남 영광이 고향이시구나. 방송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생활에 너무 유익해서 아내에게도 소개해서 70대 우리 부부가 함께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3717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698님은 퀴즈 정답은 영광 아닌가요? 뽑아주시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할미꽃이 화분에서 빗물을 먹고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식물은 빗물이 최고의 보약인 듯 합니다 하고, 와, 화분에 할미꽃 새싹이 올라온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이런 새싹만 봐도 할미꽃인지 다 아시나 봐요. 7716님 새싹 문자인데 딱 듣고 영광굴비 생각이 났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지역 이름 맞히기 퀴즈였죠. 제가 퀴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에 있고요. 법성포가 명소죠. 굴비의 본고장으로 땡땡굴비가 유명한 곳인데요. 또 청보리가 잘 자라는 지역이라서 청보리 사료로 키운 젖소와 한우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영광, 2번 수원이었습니다. 정답은 선생님 몇 번인가요? 영광입니다. 네. 정답을 발표해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청보리를 먹인다고 하시니까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밀라노의 서령님이 우리가 먹은 것이 곧 우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소가 먹은 것에 따라서도 육질과 우유가
달라질 테니 중요하겠네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건초를 수입하는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농약 뿌린 건초를 먹으면 그 고기와 우유를 말해서 못하겠어요. 청보리 사료를 먹은 소의 우유와 치즈가 탐나네요. 그러셨는데 아까 김용철 선생님께서 청보리를 먹이니까 그 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서 요거트와 치즈를 갖고 오셨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루떼, 스트링 치즈, 체다 치즈, 살루떼. 그리고 요거트도 갖고 오셨는데 이 요거트를 또 저희 제작진 분들이 시식을 하셨죠. 어디까지나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시식을 하셨는데 넘기는 요거트 같은 경우 넘기는 끝맛이 고소하다고 그래서 여기 몇 분 드시고 다들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작가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렇게 요거트는 쫀득하면서 끝맛이 아주 고소합니다. 그릭 요거트의 더 건강한 버전이에요. 그릭 요거트와 비교해 볼 때 끝맛이 더 고소한데요. 입안에서 넘어가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걸쭉하고 고소합니다. 쫄깃하고 걸쭉하고 고소하면 이게 어떤 맛이죠? 아 진짜 궁금하네. 네, 그런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요거트와 그 젖소에게 청보리 먹이는 얘기해 주시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매일 음악도 들려주신다고요. 젖소들에게. 어떤 음악을 어떻게 들려주시나요? 이제 24시간 이제 클래식 위주로 들려주고요. 아침 저녁 이제 일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팝송 위주로 그렇게 들려주는데 음악을 이렇게 쭉 들려주다 보면은 이제 외부 충격이나 소음으로부터 이제 소돌이 이제 상쇄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되게 자란 소돌은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소돌은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은 놀래고 한쪽으로 몰리고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소돌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정되게 키우면은 우유 질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사람도 그렇죠. 생물체니까. 숙성 치즈 만들 때도 네. 치즈를 만들 때도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음악은 못 틀어주지만 숙성 치즈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말로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맛있게 살아 숨쉬는 미생물이 많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런 좋은 말을 듣고 더 잘 숙성되고 그런다. 발효균들이 살아있는 그렇죠. 균이니까. 호호 그렇구나. 이게 사람도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왜 두려움이 적고 그렇다고 하는데 소들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클래식 음악 들려주시면은 그 라디오 클래식 FM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즐겨 들으시는 팝송 아침 저녁으로 즐겨 들으시는 건 어떤? 제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들었던 올드 팝송 위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 라디오로 또 들으시는 거. 그러면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으면 소도 좋겠지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는다고 일할 때는 그러셔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동물도 주인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기르면은 더 안정감이 있고 유순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인이 애정을 가지고 다른 소들은 안정감이 있고 겁이 좀 덜한데 주인이 이제 성격이 급하면 소들도 주인 눈치를 보면서 겁이 많아지고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 선생님들 두 분이 이제 아까 목장이 체험형과 치즈 만드는 것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체험형 목장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린이 학교 이런 건가요? 예. 낙농진흥회에서 이제 낙농 체험 목장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요. 이제 그 낙농진흥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낙농 체험장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4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체험장에는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낙농 체험을 하러 방문을 하고 저희들은 또 낙농의 우유나 네. 동물들을 매개체로 이제 치유 농업 개념으로 이렇게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어린이들이 체험 학습하러 온 사진이 뜨네요. 그래서 이 체험형은 목장 체험 학습하는 거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저희 부부하고 네. 딸하고 사이하고 이제 가족 노동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학생 인원 수가 많으면 네.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아. 또 같이 진행을 합니다. 와, 이 큰 목장을 딸, 사위분, 사모님, 선생님 네 분이 직접 다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진짜 일이 많으실 텐데 그 사모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없으셨나요? 힘들 때야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이것을 힘들다 생각하면 못하는 업이고 이것을 즐기면서 하면 해볼 만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체험도 해야 되고 치즈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일반 목장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체험할 때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니까 저희 나이 먹어가면서 저희들도 조금 뭔가 더 젊어지는 아하. 그런 느낌,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치즈 같은 거 만들 때는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거 이제 이렇게 선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듭니다. 그런데 너무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두 분이 들어오실 때 별로 힘이 듭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집니다.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힘이 듭니다. 그러시니까 직업병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선생님? 이제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목장형 육아공이라고 하면 네. 모든 것이 다 수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즈 예를 들어서는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는 다 손으로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맛있게 제가 원하는 기준에서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좀 어려운 방법을 택해도 더 맛있는 걸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손가락 같은 데라든지 막 이런 데가 또 많이 이제 고장 나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이 작업이 계속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혈액순환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좀 그런데 이제 잦은 운동을 자주 해서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이 스트링 치즈 저 기계로 뽑으신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거 손으로 다 하신 건가요? 예, 이 일이?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휴. 그럼 이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걸 드셔주시면서 네. 너무 맛있다고 좋다고 말씀해 네, 주시는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람을 갖고 하죠. 손으로 저희 어머니가 나물 다 만들 때 꼭 맨손으로 해야지 장갑 끼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손에서 뭐가 나간다고. 그럼 치즈도 손으로 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할 때는 뭐 원래는 예. 외국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생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맨손으로 하지 못하게 아, 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다 맨손으로 해요. 근데 또 얘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으면 껴야겠네요. 예, 그러면. 예. 그래도 이게 손으로 일일이 만든 거니까 와, 저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3803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목장을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셔야 한다는데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몇 시부터 일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보통 한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소 먹이를 주고 젖 짜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아침 일이 끝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즈를 만든거나 요구르트를 만들거나 이제 체험객들이 오면 네. 9시 정도에 이제 체험객들이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체험해서 보통 1시나 2시에 체험객들 가면
뒷정리하고 그리고 나면은 또 오후 4시부터 저녁 또 젖자는 작업을 또 시작을 하고. 해요. 그래서 저녁 한 8시나 돼야 하루 일과가 끝나죠. 와, 새벽 5시부터요. 저 엄청난 노동인데 엄청난 일인데 근데 이게 정말 자부심이나 어떤 긍지가 없으면 30년씩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예. 좋은 일이라는 긍지가 있어서 네네.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8363님이 질문하셨던 거 치즈를 파는 곳이 임실군인가요?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사모님이 치즈 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경미 선생님. 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임실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곳이 임실이기도 하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인가는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목장형으로 치즈를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100군데가 넘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맛보실 수 있는 목장형 수제 치즈가 있습니다. 예, 임실에도 물론 목장형이겠지만 또 공장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실이지만 저희 영광에 오시면 미르목장의 치즈를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수제 치즈입니다, 네. 여러분. 3106님이 청보리를 사료로 만들면 얼마나 산뜻하고 싱그러울까요? 정말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그러셨고요. 5275님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영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영광이네요. 요거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셨는데 치즈만이 아니라 이 요거트도 많이 인기 있을 듯해요. 네. 사람들한테. 요거트 인기가 많이 있죠. 네. 예, 왜냐면은 청보리 우선 첫째 청보리가 어떠한 뭘 하지 않고도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네. 겨울에 나서 이제 봄에 수확을 하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먹고 자란 소가 건강도 하고 맛도 저희들은 사실 뭐 저희 거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고소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아 청보리를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네, 네. 네네. 아니요, 오늘 시식해본 제작진에서 정말 고소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걸쭉하고 쫀득하다고. 네. 좀 쫀득하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궁금합니다. 참. 그 오늘의 기후가 또 기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오시는 그 축산업, 농업 하시는 분들께 한 번씩 여쭤봐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 들쑥날쑥한 날씨, 기후 변화 때문에 힘드시진 않은지요. 아무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제 여름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소가 제일 힘들어하죠. 이제 소는 그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겨울은 강한데 여름이 취약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여름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뭐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가 뒤따르고 관리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죠. 네.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막 이럴까요? 그 이제 정도는. 우사에다가 에어컨까지 틀어주기는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 환풍기라든지 환풍기. 아니면 이제 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물 분사라든지 네. 또 지붕을 이제 햇빛 차단할 수 있는 이제 옥수수 전분 같은 걸로 코팅해 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그게 그렇죠. 다. 네. 지금 이렇게 소는 가죽 옷을 입어서 더위가 힘들다 하시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 큰일이구나. 소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요즘 뭐 다 어렵다고 하지만 말씀 들어보면 낙농업 하시는 분들도 역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아, 이런 건 참 힘들다 느끼는 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그 체험객들이나 이제 그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지키려면은 될 수 있으면 신토불이 우리 걸 먹는 것이 이제 석유를 들떼고 만든 음식들이니까 네. 많이 드시라고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그 수입된 치즈 양이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입 치즈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제 국내의 낙농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일 안타깝고요. 예, 그런 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입 유제품의 경쟁을 좀 해볼까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죠. 네. 아까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니 깨끗한 우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친환경으로 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수입 치즈나 우유들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기준에 이게 친환경에 가까웠던 건지를 모르고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낙농업이 좀 버텨줘야 하는 이유가 어린이들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 아이들이 체험 목장에 오면은 피자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그 김경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서 주시나요? 저희가 체험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피자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목장에서 체험을 하니까 피자 치즈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피자처럼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똑같이 할 거는 네.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네. 그때 한 거의 25년 전에 이제 집에서 피자를 해주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이어트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안 먹잖아요. 네. 그리고 야채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 소원도 들어주고 또 아이들한테 또 야채도 좀 먹여보고 네. 한번 하는 뜻에서 그럼 될 수 있으면 영광에서 나는 채소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싶어가지고 뭐 고기나 막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야채 위주로 좀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근데 해봤는데 야채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 만들어서 주니까 학생들이 피자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다라는 막 손 엄지를 들어주고 막 하니까 네. 거기에서 되게 감동을 받고 우리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싫어할까? 이제 야채 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 이제 또 설명을 하죠. 이게 야채를 넣어서 위에 치즈가 여기서 나는 자연 치즈 그대로 치즈 맛에 따라서 피자가 정말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 체험보다 피자 체험이 1순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영광에서 키운 그 네. 지역에서 나온 채소로. 이 지역에서 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걸로 사용하고 네. 안 나는 뭐 올리브나 이런 것들은 또 좀 사서 하고. 예.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 김용철 선생님께 이렇게 여기 발효 음식 하는 장인분들이 오시면은 화목하세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막 화목하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을 때 더 맛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소 키우는 것도 그런 건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르 목장이 앞으로 어떤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꿈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목장이다 보니까 이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탄소 배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목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낙농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힘들지만 뭐 6차 산업처럼 네. 이제 소도 키우고 가공 체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장으로 좀 경쟁력을 우리 자식 때까지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꿈이 이루어지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벌써 다 이루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친환경 청보리로 젖소를 키우면서 체험형 목장 운영하시는 미르 목장의 주인 김용철, 김경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 미르 목장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나라 낙농 산업에 두 분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여기 먼 길 와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